자, 이제 두 번째 발표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IR 피칭 주식회사 폰드메이커스 박일애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무대에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덕질의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팬덤 플랫폼 굿덕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폰드메이커스의 대표 박일애입니다. 저희는 이 강력한 구매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팬덤을 대상으로 차세대, 엔터 산업에서의 먹거리,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나갈 그런 기술 사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핵심 아이템인 디지털 굿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화가 이 엔터 산업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3년 안에 이 모바일 팬덤 앱 서비스를 통해서 엔터사가 이제 새로운 수익 캐시카우를 만들어냈으며 관련된 서비스나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IPO 상장사가 되는 등 최근 이 혹한기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핫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악 산업에만 좀 집중해 보더라도 이 디지털화가 새로운 디지털 음악 대중소비를 이끌면서 어떤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재미있는 흐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실물 음반 매출이 턴오버 하더라입니다. 실제로 이 CD, LP 형태의 음반 산업이 최근 4년 동안 한국과 일본,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월 8,000원을 쓰는 일반 음악 소비자 말고 그보다 더 돈을 많이 쓰는 팬덤 대상으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80% 정도가 CD, 음반 형태로 가장 굿즈 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왜 구매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앨범을 구매해서 딸려오는 굿즈를 모은다든지 수집한다든지 이것을 많이 구매했을 때 이벤트에 응모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즉 실물 앨범으로 이 소비가 쏠린 이유가 종합 컨텐츠의 컨테이너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매개를 통해서 지갑을 여는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음반 수요를 통틀어서 국내외 16% 정도의 구매자들이 이 과정에서 페인 포인트를 경험하고 있고 이거를 공급하는 소속사나 뮤지션 입장에서도 이 실물 제작 단가 즉 수익성의 문제로 인해서 파편화된 실물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식 굿즈 시장이 약 8천억 정도로 추정되면서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이 이 실물 굿즈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문제 접근 방식으로 그러면 이 본질 속성인 덕후들의 굿즈 수집 욕구와 소통 욕구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고안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서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는 디지털 굿즈 트렌드를 분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실물 굿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오히려 글로벌상으로 빠르게 쉽게 확장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디지털 굿즈 아이템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할 수 있는 유사 서비스나 스타트업 사례들을 분석을 하면서 충분히 이 시장에 배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음악 팬덤에 특화된 디지털 굿즈를 기획했는데요. 이 음악 아이템, 희소한 콘텐츠 이 자체를 디지털 자산화해서 소장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아이템이자 단일 아이템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디지털 자산, 굿즈들이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6일 오픈 서비스 정식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현재 42팀의 아티스트와 이들의 코어 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저들이 형성되어서 멤버십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 디지털 굿즈에 대한 수수료를 메인 수익 모델로 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실물 굿즈가 주는 가치만큼 디지털 굿즈도 고객들에게 효용 가치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먼저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제 가설 단계들을 펼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장의 수요를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찐팬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UX에 초점을 맞췄고요. 실제로 이들이 재방문하는 그 리텐션율과 그 체류한 시간들을 높이기 위해서 커뮤니티 서비스에 1년 6개월 동안 프로덕트 개발에 집중을 했고 이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유저들이 가장 원했던 기능들을 중심으로 음원 콘텐츠를 소정으로 판매할 수 있는 MD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굿덕 앱에만 있는 굿덕 사서함이라는 어떤 이런 기능에 유저들이 가장 높은 트래픽을 이뤄주면서 이 데이터를 실제로 그러면
팔아보자 해서 지난 4개월 동안 MVP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결과는 8차례 모두 완판을 했습니다. 카카오 클립드랩스에서 한정판 미발매된 음원을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굿즈 사업화했는데 저희가 원했던 어떤 가설 검증뿐만 아니라 소개 현금 매출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개월 동안 더 뎁스 있는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사용성을 개선하면서 큐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체 모듈화한 굿덕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NFT 시장에서 메타 데이터화만을 이제 발행하는 시스템을 넘어서 정말 이 원본의 이제 디지털 자산을 소장하고 이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DRM 서비스를 적용을 해서 디지털 굿즈라는 개념의 기술적인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저희 기술 과제이고요. 현재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플레이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추후에는 메인넷 운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리더즈 시스템까지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내부 기술력과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켓 기능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 굿즈에 대한 가치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와의 강한 연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기능을 동시에 고도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멤버십, 이 고정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굿즈 수수료를 메인 수익 모델로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최초 판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유저가 P2P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복리 성장의 매출 프로젝션을 그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고 세일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42팀의 아이돌, 밴드, 이 시장의 아티스트들 입점을 시켰고, 그리고 현재 이들의 팬층 중에서 한 10% 정도가 굿덕 유저로 자연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굿덕 서비스의 어떤 브랜드 대중화를 위해서 메이저 아티스트 소속사와의 어떤 영업과 세일즈에 집중적으로 리소스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이듬해 100팀 이상을 목표로 그리고 기능 개발과 또 영업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타 서비스 운영을 마치고 저희가 작년 이맘쯤에 첫 시드 투자를 받았고 올 한 해 본격적으로 프로덕트의 개발에 집중했으며 유저 성장을 약 12배 가량 이룩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쓰는 앱에서 돈을 버는 앱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 파트, IP 확보 파트, 활성화 파트, 그다음에 서비스 모델 다각화를 통해서 2026년도 200억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북극성 지표를 삼고 이 Q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업무들로 전사적으로 온라인해서 기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폰드 메이커스는 아티스트의 성장 연못을 만들자라는 사명으로 코파운더 뮤지션이 포함된 코파운더와 또 PM 출신의 코파운더 총 3명이서 기술 창업을 했고요. 현재 개발자, 그다음 영업 세일즈 팀 10명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5억 원의 시드 2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과 영업력 리소스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기업은 고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속하는 기업은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그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굿덕 서비스는 단단한 고객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앞으로 저희 성장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덕질의 시작을 열겠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박일의 대표님의 IR 피칭 진행이 되었고요. 바로 이어서 질문과 답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먼저 회장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NFT하고 우리가 말한 지금 디지털 굿즈하고 이게 뭐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 NFT에 다른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네, 그 거래 핀테크 기술로 보면 같은 기술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감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NFT는 메타 데이터화돼서 사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디지털 굿즈는 말 그대로 희소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키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이 원본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공유하고 자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용성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근데 그게 NFT하고 같은 이야기로 저 들리는데. 아, 네. 그래서 디지털 굿즈 NFT로 이해를 하셔도 뭐 무방하나 기존의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이
유출되고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보안 기술을 접목해서 디지털 굿즈의 어떤 보안을 좀 그 기술적인 완결성 높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희가 네이밍하고 있는 디지털 굿즈 시장이고 아이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그냥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일단 먼저 봤을 때 첫 네. 번째 드는 생각은 기존의 엔터사들, 메이저 엔터사들도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서비스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극동만의 서비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별성이 뭐 조금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메이저의 제일 큰 그런 스타들이 제일 많은데 예. 아티스트들의 다양성 혹은 유명한 아티스트를 이렇게 뭐 우리 소속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전략이 있는지 하는 부분 첫 번째 질문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경쟁력에서 추가적으로 확장성이 지금 NFT 이런 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두 가지 간단하게 좀. 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P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이 됩니다. 저희 전략은 이미 성숙한 아이돌, 이미 탑 티어에 있는 아이돌, 즉 빅2 엔터사는 이미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선 경쟁력이 없고 저희가 리소스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니치한 시장이지만 충분히 포텐셜이 있고 충분히 지금도 인지도가 있고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이돌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배우라든지 크리에이터 다양한 팬덤들이 존재하는데 아직 아이돌에만 좀 편중되어 있는 K-팝에만 편중되어 있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K-팝이 아니지만 혹은 중소돌이지만 경쟁력이 현재 있거나 시장 포텐셜이 있는 아티스트와 그 팬덤을 중심으로 영업을 했고요. 지금도 그 기조는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엔터사와의 탑다운식으로 경쟁을 해야 되거나 혹은 사업을 해야 된다 하면 오히려 해외 레이블, 국내 레이블이 아닌 해외 레이블에 협업을 하는 구도로 전략을 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실례지만 두 번째의 핵심 질문.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게 꼭 음악에 있는 팬덤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뭐 궤도 씨라든지 최근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좀 팬덤을 가지면서 라이징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해외 IP의 어떤 국내외 팬덤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진 리소스는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정답은 없고 그냥 뭐 맨땅에 헤딩 뭐 이런 걸로는 전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멤버십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굿즈 삽 아이템에만 집중해 설명드렸지만 이 멤버십 서비스는 이미 검증된 정기적인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티스트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MG 형태로 영입을 시킬 수 있다면 단기간에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와 팬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MG 전략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업이나 이걸 보면 보안적인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엔터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그 유통이나 SM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조직 구성원을 간단하게 좀 설명 주십시오. 네, 지금 10년차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파운더 강규현이 저희 세일즈와 IP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음반 유통이라든지 뭐 레이블 협회, 뭐 네트워킹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나름의 이해도를 가지고 저기 이제 시작했다 보시면 되고요. PM 출신의 이제 같은 동문 출신인데 이 친구가 프로덕트 개발 경력을 가지고 자체 인하우스 개발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코어는 보안이라기보다는 사실 블록체인 응용 소프트웨어 활용해서 빠르게 개발을 붙이는 쪽에 이제 저희 강점이어서 저희가 원천 기술, 원천 보안 기술, 원천 블록체인의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응용을 해서 빠르게 사업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구축된 그런 개발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진도 이제 동문 후배들 통해서 이제 실력자들을 이제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투자도 이제 개발자를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편에 계시는 한태규 심사위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는 기존에 어떤 형태로든지 팬들은 팬덤을 형성해 왔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하든 어떻게든 해 왔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굿즈를 소비해 왔고요. 네. 예, 지금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 새롭게 이제 이제 막 시작한 뮤지션들이나 이런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팬덤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었던 어떤 팬층들을
어떻게 우리 서비스 안에 스위칭 시킬 것인지 네. 담을 것인지가 굉장히 네. 중요한 우리 서비스에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략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저희가 대상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얼리 스테이지도 있는데 점점 그레이드가 높아지고 있어서 충분한 이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연결해서 사실상 10% 정도, 인스타 기준으로 한 10% 정도가 시차의 차이가 있지만 좀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굿떡 이 플랫폼 안에서는 희소한 콘텐츠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팬덤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이 가능한 그런 이제 사용성이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좀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마케팅을 하고 있진 않고 최소한의 이제 저희 이제 내부 프로토콜, 최소한의 이제 컨텐츠 프로모션 정도만 굴리고 있어서 그 이제 10%의 어떤 도달하는 그 시점들을 줄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상을 확보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돈을 쓰는 고객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코어 팬층 한 10%만 모은다라는 전략으로 새로운 IP 발굴에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요즘에 네. 저희가 그 플랫폼을 투자하는 뷰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네. 업계 자체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데 네. 저희는 지금 BM으로 제시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네네네. 그 두 가지 부분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BM에 대해서 검증된 건지가 약간 궁금하고요. 그 BM을 실제 어느 시기에 저희가 장착해서 네.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매출 성과가 그 시점에 어느 정도 될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걸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주황색이 M 매출입니다. M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시작되고 있고 42팀 중에 이제 2팀이 계약으로 유료 계약으로 전환됐는데요. 지금 한 누적 이제 1,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이제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마 앞으로 이제 유입되는 아티스트가는 바로 유료 계약으로 체결이 되고요. 지금 42팀의 90% 정도로 유료 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내년부터는 유의미한 이제 멤버십 구독료로 이제 주황색으로 들어가고, 지금 이제 디지털 굿즈 매출은 앱 외부 카카오 클립드롭스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분기, 2분기까지 유지를 하다가 자체 모듈화 시키는 시점이 내년 3분기입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좀 더 이 큐를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굿즈에 대한 수수료를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매출 나신 거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저희가 네. 약간 출하를 해야지 매출이 날 수 있는 방식으로 매출 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동화가 아닙니다, 아직은. 네, 그렇죠. 멤버십에 대한 검증은 사실 조금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게 왜냐면 구독 매출이 될 테니까요. 네. 맞나요? 그 이 앞에 멤버십은 사실 너무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실분 한정적이어서 그 1년 반 동안 베타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1, 2, 3 기능을 포함해서 유료화로 진행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전환율이 일어나고 검증된 모델이고, 사실 위버스나 뭐 디어유 이런 곳에서 좀 일반적으로 반영된 모델이기도 하고, 저희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최근에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미 저희가 준비된 답변 잘 시간이 모두 들었습니다. 소진되어서요. 네트워킹 시간 활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과 뜨거운 이야기 나눴는데요. 박일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